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제시대사, 즉 당일대사 훈련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유연기로 사용하시려면 작품 전체를 읽고 다시 분석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 전체를 보면 이 인물이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에 따라 말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연관성 없는 말들을 내뱉고 있는 건 아니죠. 이 인물은 과거와 현재, 환상과 현실의 구분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자세한 분석은 뒤로 미루고 먼저 비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 A는 현재에 괴로워하는 모습이고요. B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와 중첩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C는 자신이 직접 겪었거나 본 일은 아니지만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다시 A로 현실의 괴로움,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만약 저처럼 사건과 시간을 혼합하지 않고 오직 시간만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A는 현재, B는 과거. 그런데 두 번째 A 가운데에 보니까 그만해요 당신 그만두시라니까 이렇게 놀라서 소동을 부리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되고 말아요. 이 대사를 보면 과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A, B, A, B, A 이렇게 시간의 구분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양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사건을 혼합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대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대사, 아직도 흔적이 있구나. 여기에서 흔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오는 대사를 보니까 저주받은 얼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흔적은 얼룩이다. 그러면 어떤 얼룩인가? 아래쪽에 아직도 피 비린내가 난다. 피 얼룩이네. 그러면 이 흔적, 얼룩, 피 얼룩이 어디에 있느냐? 맨 아래에 손에 밴 악취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악취가 피 비린내가 될 테니까 이 피는 손에 묻어 있는 게 되겠죠. 또 대사 가운데에도 이 손은 영영 깨끗해질 수 없단 말인가? 네. 그 얼룩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흔적은 손에 있다. 그리고 흔적 앞에 아직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아직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지워져라, 지워져 버려 이 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아라비아의 향수를 다 쏟는다 해도 향수, 그러니까 즉 그 악취, 얼룩과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까지 동원을 한 겁니다. 아직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전사입니다. 아직도라는 말을 하기 앞서서 이 인물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거야 당연히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손을 닦고 있었겠죠. 따라서 손을 닦고 있는 전사를 하다가 그 손 닦는 것을 멈추고 아직도 흔적이 있구나 대사를 한 후에 다시 지워져라 하면서 손을 닦기 시작합니다. 지워지라고 말만 하고 그러니까 저주만 퍼붓고 손을 보고만 있으면 그 얼룩이 지워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을 닦아야 되겠죠. 이때 주의할 점은 전사에서 손을 닦는 행위와 지워져라 할 때의 행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워져라 이때 더욱더 거칠게 손을 닦아야 되겠죠. 그 다음이 1시, 2시. 지금이 몇 시라는 거죠? 네, 2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물은 지금이 2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계를 보고 안 것이라면 앞에 있는 1시 이 대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계를 보고 2시구나 하면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1시라는 대사를 통해서 이 인물이 지금 소리를 듣고선 시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외부에 있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첫 번째 종소리에 1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 종소리에 2시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그 다음 대사가 이제 그 일을 단행할 시간이다. 이 앞에 감탄사가 있는데 감탄사 아는 무엇에 대한 감탄사일까요? 네, 그 단행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나타내는 감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래쪽에 보니까 그 늙은이의 몸속에 그렇게 피가 많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그 늙은이가 자연스럽게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피를 많이 흘리고 죽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칼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일은 그 늙은이를 죽이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늙은이를 이 인물이 죽인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바로 아래 대사에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장군답지 않게 겁을 내다니. 남편과 함께 이 일을 꾸민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의 직업이자 신분이 장군인 겁니다. 그러면 대체 그 늙은이가 누구길래 단행할 시간까지 정해놓고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그 힌트는 첫 번째 단행, 그리고 두 번째 장군,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늙은이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일 것이다. 예를 들면 왕 같은 사람이죠. 왜 이렇게 분석을 했느냐 하면 첫 번째 힌트 단행을 통해서 힘없는 늙은이를 죽이는데 계획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발적인 살인은 아니다. 목적을 위해서 계획적인 살인을 한 것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 장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힘없는 늙은이를 죽이는데 장군이 겁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장군이라고 한다면 적군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늙은이를 죽이는데 뭐 힘이 딸릴 것 같아서 겁을 먹을 건 아닐 테고, 그렇다면 이 장군이 겁을 먹는 이유는 이 장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나 이 장군보다 권력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이 높고 권력이 높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당연히 겁이 나겠죠. 따라서 이 인물을 죽이는 그 동기, 목적이 나의 신분 상승이 되는 것이고 나의 권력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영주잖아요. 장군의 신분은 또 영주예요. 그러면 이 신분 제도에서 영주보다 신분이 더 높은 사람은 왕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끝에 지옥은 캄캄하기만 하구나. 지금 이 인물의 눈앞에 지옥이 쫙 펼쳐졌다는 거예요. 물론 환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인물한테 지옥이 왜 보였을까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살인 자체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인물도 아는 거예요. 이 늙은이를 죽이는 것 자체가, 그 계획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래서 본인이 이 살인을 통해서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거죠. 미리 알고 있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 여러분, 지옥이 눈앞에 보이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살인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내용상으로는 살인을 했죠. 살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지옥이 캄캄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에서 무슨 짓은 뭘까요? 그 다음 대사를 보니까 장군답지 않게 겁을 내다니, 즉 이 인물의 남편이 지금 살인을 앞두고 겁을 내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못마땅해서 질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두 대사는 하나의 감정으로 연기하면 되겠습니다. 못마땅해서 질책하는 대사. 그 다음 우리가 겁날 게 뭐 있어요? 겁날 게 왜 없죠? 왜 겁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철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겁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앞쪽에서는 남편이 두려워하는 모습에 못마땅해서 질책을 했다라면 지금 이 대사는 남편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남편에게 용기를 주는 목적을 가지고 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지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인물이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늙은이의 몸속에 그렇게 피가 많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이 대사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건 이 인물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가 흥건하게 나온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살인을 처음으로 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온 모습을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남편이야 장군이니까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테지만 부인은 뭐 여기가 킬러 집안도 아니고 살인을 당연히 처음 목격한 거겠죠. 따라서 그 충격과 공포 때문에 두렵게 되고 또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사는 늙은이에서 파이프 영주 맥더프의 아내로 대상이 바뀌었죠. 이야기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인물은 지금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서 지금으로 시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연기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러면 파이프의 영주 맥더프의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다음 대사를 보니까 이 손은 영영 깨끗해질 수 없단 말인가. 영영. 이 영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손에 피의 흔적이 있죠. 근데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데 그 위에 또 피자국이 또 묻고 또 피자국이 묻고, 그렇게 첫 번째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고 또 다른 살인을 낳고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됨에 따라
이 손에 묻은 피 얼룩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죽고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만해요 당신 그만두시라니까 이렇게 놀라서 소동을 부리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되고 말아요. 이 대사는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시 과거의 환상으로 빠져서 남편이 살인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그만둬라. 그렇게 겁을 먹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건 파이프 영주 맥더프의 아내의 살인에 대한 그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을까 라는 대사를 통해서 맥더프의 아내는 이 인물이 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본인이 살해한 거면 어디 있을까 같은 그런 대사는 나오지 않겠죠. 손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죄가 쌓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실제로 피가 묻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라면 금방 깨끗해지겠죠. 따라서 남편에게 더 이상의 살인을 멈춰라 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죄 없는 늙은이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살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과거와 또 환상에서 벗어나서 다시 맨 처음에 그 손의 흔적들을 지웠던 그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손을 씻으면서 다음 대사를 하면 되겠고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있는 라는 감탄사입니다. 이 감탄사 동안에 세게 이 신음소리가 나올 만큼 세게 손을 지우고 있다. 손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에게 메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꼼꼼히 보고 답메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기학원 다니고 있지 않는 친구들은 영상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잘 보고 또 코멘트 답메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